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두 책을 같이 한번 믹스해서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리얼리티 트랜서핑이라는 책과 신간한 이야기를 함께 한번 일맥상통하는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물론 모든 부분이 다 그렇지만 특히나 오늘의 주제는 집단 무의식입니다. 집단 무의식. 여러분은 이러한 집단 무의식에서 얼마나 자유로우신가요? 자, 그럼 집단 무의식이 뭐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 리얼리티 트랜서핑에서는, 이 책에서는 펜듈럼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죠? 펜듈럼. 자,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사회적 통념입니다. 사회적 통념. 사회적 통념은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집단 무의식 펜듈럼은 이런 게 있죠.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그것이 결국 행복함을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아직까지도 사회 전반에 걸쳐서 크게 자리 잡은 펜듈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예시를 들어드린 거고요. 이러한 펜듈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만약에 내 주파수가 지금 낮은 상태예요. 내 의식이 낮은 상태예요. 예를 들면 생각이 많거나 걱정이 있거나 뭔가 평온한 마음의 상태가 아닌 거죠. 그죠? 의식이 낮고 주파수가 낮은 상태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집단의식 펜듈럼에 휘둘린다고 합니다. 즉 이런 게 있어요. 자, 소개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자, 모든 것은 가장 사소하고 해롭지 않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다소 미약한 첫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부정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기 시작한다. 특히나 우리는 미디어에 노출될 때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죠. 이미 실직한 어떤 실직에 대한, 실업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쳐볼게요. 이미 실직한 인생 트랙으로 주파수를, 내 에너지를 방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를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 어떤 자연재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재난에 관심이 끌릴 때나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참사에 대해서 걱정할 때 더 쉽게 유도 전이에 노출된다. 자신에게 고민거리가 별로 없으면 다른 사람들의 층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신문, 잡지, TV 시리즈 등은 작고 해롭지 않은 펜듈럼 활동의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대참사와 자연재해 등의 파괴적 펜듈럼에 관심을 기울이면 그것은 진짜 위협적이 된다. 이 펜듈럼들은 아주 강력하고 공격적이다. 그런 사건들을 자꾸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 그 산염 에너지의 방사 주파수는 TV 시리즈의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포획된다. 부정적인 정보에 관심을 보임으로써 언제나 그런 정보를 더 많이 얻게 된다.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현재 의식은 그것에 내가 동조되지 않고 있다고 느끼겠죠. 하지만 내 무의식은 그런 정보들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나 부정적인 그런 어떤 소식들은 필수적인 게 아니면 웬만하면 노출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도 보지 않으려고 하고요. 저희 그런 친구들이나 가족들, 특히 아이들에게는 그런 뉴스 같은 거 절대로 집에서 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런 집단의식, 집단 무의식 펜듈럼에서 내가 에너지를 뺏기지 않고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이 공부해 볼게요. 자, 리얼리티 트랜스피어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요성을 감소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펜듈럼은 중요성이라는 당근으로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먹는다. 중요성이라는 당근으로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먹는데요. 특히 여러분의 의식이 낮을 때, 주파수가 낮을 때,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죠. 자,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펜듈럼을 그냥 지나가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펜듈럼과 싸우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나쁜 정치하는 정치인들, 나쁜 놈들 욕하고 엄청 막 뉴스를 보면서 흥분을 하는 거예요. 저런 나쁜 범죄자들 때문에 우리나라 사회가 이렇고 돈을 없는 사람들은 이런 양극화 현상, 점점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렇게 싸우는 것 자체가 내가 저항하고 그 펜듈럼에 먹이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메모하실 수 있는 거는 메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펜듈럼도 비난하거나 바꾸려 하지 마세요. 선택하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려면 거부하기를 먼저 배워야 합니다. 거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받아들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받아들임이란 만물이 그 자체로서 존재할 권리를 지니고 있음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담담하게 지나쳐가라는 뜻이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은 결국은 완벽하다. 모든 것은 그 존재 이유가 있다라는 여러 선각자분들의 말씀이랑 일맥상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있는 그대로를 수용할 수 있는 자세, 그죠? 있는 그대로를 온전하게 알아차리고 수용할 수 있는 자세는 우리 모든 마음 공부의 영역에서 다 나옵니다. 자, 펜듈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냥 담담하게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그 존재할 권리를 인정해 주고 그냥 내비두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펜듈럼을 지나가게 할 수 있고요. 내 에너지를 뺏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내 주파수가 높고 내 의식이 높은 상태라면 당연히 휩쓸림이 덜 하거나 휩쓸림 당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시인과 나눈 이야기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자, 낮은 의식에 둘러싸여 있을 때에는 자기 개인의 이해에 머무는 편이 너희에게 이롭고 높은 의식에 휩싸여 있을 때에는 집단 의식에 굴복하는 편이 너희에게 더 이롭다. 아시겠죠? 즉 내가 어떤 정말 사랑으로 가득한 영성단체에 가입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모임이든 어떤 종교단체든 뭐 마음공부단체든 그런 거 떠나서 뭐 절이든 성당이든 어떤 그런 높은 의식의 집단 의식에 들어가 있을 때는 내 의식을 그것에 굴복시키는 게 당연히 이롭겠죠. 그리고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낮은 의식에 둘러싸여 있죠. 대부분은 마음 공부를 하지 않는 분들은 사실 이런 쪽에 관심도 없고요. 깨어있지 않은 상태로 있는 분들이 많죠. 그렇게 낮은 의식에 둘러싸여 있을 때는 내 의식에 개인의 이해에 머무르라고 합니다. 대신에 내 의식이 높여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다 같이 모여서 정치인들을 욕하고 사회를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100% 낮은 의식에 둘러싸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럴 때는 내 의식을 높이고 정화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그냥 인정해주고 비켜가게끔 펜듈럼에게 먹이를 주지 말고 그냥 비켜가도록 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간한 이야기 구절을 제가 소개시켜 드렸고요. 다 같은 일맥상통하는 내용인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리얼리티 트랜스퍼핑으로 돌아가 보면
이것을 펜듈럼을 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끈다는 표현. 비켜가는 게 있고 완전히 끄는 게 있어요. 자, 정말 물러설 곳이 없다면 뭔가 특별한 것, 예상하지 못했던 유별난 행동을 해서 펜듈럼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 뭘까요, 여러분? 책 보신 분들 기억나시나요? 저도 이 책을 처음 볼 때 다르고, 두 번째 볼 때 다르고, 또 세 번째 볼 때 다르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책은 그때의 의식 수준에 따라서 또는 이해 정도에 따라서 받아들여지는 게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그 독서 모임 멤버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특히나 이 책은 많이 보면 볼수록 정말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네, 기억나시나요? 바로 유머 감각입니다. 유머 감각. 유머 감각과 창조성이 상상력이 크게 도움이 된다. 내가 짜증이 날 때 짜증을 놀이로 바꾸어 보라. 여러분, 막 엄청 진지한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진지한 얘기를 하면서 막 되게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막 사람들이 긴장하고 막 서로 날카로워져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한번 빵 터지는 유머를 한번 쳐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몸과 마음이 이완되면서 다시 편안한 상태, 이완 상태로 돌아가는 걸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구절의 하나의 예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쾌한 상황에서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습관은 펜듈럼을 더 키운다고 합니다. 펜듈럼에게 더 먹이를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사는 이 나라, 이 전 세계, 지구, 우리나라, 또 우리 지역, 저 같은 경우는 부산이죠. 부산, 또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집단들, 어떤 모임들 있으시죠? 어떤 모임, 친구들 모임, 동기 모임, 저는 또 독서 모임 있고요. 독서 모임, 종교 모임, 학교 모임, 여러 개 모임, 그죠? 등등등. 여러 집단에 우리는 소속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집단들마다 분위기가 있고 고유의 사념이 있다는 거죠. 고유의 믿음 체계, 통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 있으려면 오늘 내용 꼭 숙지하시고 연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시켜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혹시 갖고 계시는 분 있다면 잘 들어주세요. 사람들은 어떤 문제의 주파수를 고정시키는 것이 집중을 돕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생각을 정보장의 아주 좁은 섹터에 고정시켜 놓는데 문제의 해결책은 그 섹터 바깥에 있다는 것이다. 여러 책들과 또 내용이 통하는 부분이죠. 당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상황을 바라본다. 문제가 당신을 겁주고 사로잡아서 근심과 혼란 속에 빠뜨리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어떤 문제나 까다로운 상황에 직면해 분노와 절망, 혼란과 두려움으로 대해왔다면 이 문제를 대하는 평소의 태도를 정반대로 바꾸어야 한다. 우리 대부분은 어떤 문제를 가지게 되면 걱정이나 근심거리를 가지게 되면 분노, 절망, 혼란, 걱정의 태도를 대부분 다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책에서 바딤 샬란드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여러 모든 위대하신 선각자님들, 깨달으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라고 하죠. 해결책은 바깥에 있습니다. 바깥 섹터에 있습니다. 그 섹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논리적인 생각으로 당장 해결하려고 들지 말라. 당신의 잠재의식은 정보장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거기 이미 존재한다. 모든 문제 해결책은 거기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우선 긴장을 풀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나의 두려움과 걱정을 모두 던져버려라. 근데 이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죠? 걱정과 두려움을 우선은 먼저 바라보셔야 됩니다. 바라보시고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구나, 두려워하고 있구나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와칭하시고 완전히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수용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겠죠. 그렇게 던져버려라. 해결책이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은가. 즉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내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그것에 어떤 부정적인 감정에 계속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 그 문제는 오히려 더 커질 겁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한다고 걱정이 해결되나요? 아니죠. 그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집단의식이나 그런 사회적 통념, 펜듈럼에서 내가 비켜갈 수 있는 것, 그것을 비켜가게 할 수 있고 또는 꺼버릴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나의 걱정들, 내 어떤 문제로 인한 걱정들을 어떻게 더 키우지 않고 문제를 더 키우지 않고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것들에 대해서 리얼리티 트랜스서핑과 신간하는 이야기 함께 공유해봤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시고 언제든지 좋은 내용이라 생각하시면 필요하신 주변에 있는 분들께 많이 공유해주세요. 그러면 그것이 나비 효과가 돼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그것이 조금의 변화를 점점 키워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의식 성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 역시 선업을 쌓게 되는 것이고 그 선업은 타인뿐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좋은 에너지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죠. 네,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마음이 평온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